이라든지 또 워런트, 그죠? 워런트라는 건 뭐 이 보증, 한마디로 이제 주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증권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한 어떤 권리라든지, 그다음에 선택권이라든지 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,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회사에서 상당 부분 일한 그런 어떤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옵션, 그죠? 옵션을 주고 있잖아요. 옵션 주식을 주고 있으면 옵션 우리가 받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큰 어떤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배당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쉐어홀더들,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나 배당을 해달라, 이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.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됐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겠지만, 하지만 이제 배당이 일단 선언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주주들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죠. 배당권이 항상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에 속한다. 그래서 이사회 재량 중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, 이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라는 뭘까요? 사업에 대한 판단 원칙이죠. 사업에 대한 평가, 판단 원칙이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이건 배당하고, 혹은 우리가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. 그러면 뭐 배당을 좀 줄이고, 혹은 배당을 스킵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은 뭘까요? 전적으로 회사 이사회의 어떤 권한이 앞을 수 있겠죠. 근데 뭐 주주들 입장은 뭘까요? 기다리지 못하고 배당 좀 해달라, 뭐죠? 내가 투자했는데. 이런 것들은 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,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관여하게 되고, 특히 이제 그 자금이 아직 충분하게 있는데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사회 자체의 어떤 악이라는 거, 그죠?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, 이런 것들이 바로 배당권을 우리가 실현시키느냐 안 이제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관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그 주식에 이제 우리가 양도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아예 팔지 못한다라고는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, 기본적으로 제한을 둬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뭐 어느 시기가 돼서 팔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식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 9번째에 해당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기부하는 경우 어떤가? 야, 이게 회사가 이게 거의 망해가는데 말이지, 기부를 뭐 수천만 달러 해버리면 되겠어요? 뭐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만, 뭐 우리가 권한이 있다 않다 하더라도,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는 합리적인 자산, 그죠? 형태에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다. 합리적이라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의 재정적인 사정을 봐야 되겠죠.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뒀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, 그죠? 자, 주주들, 좀 길죠? 뭐 회사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루기 때문에 길어요. 긴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우리가 넘어야 되니까 꼭 이해해야 되겠죠? 또 혼자 또 이걸 또 이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오래 걸려요.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주식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말이지, 그죠? 애매하죠. 자, 우리가 이제 주주라는 데에서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. 주주총회가 있고 정기총회가 있고, 정기총회가 있고, 그죠? 정기총회가 있으면 뭐 또 뭐예요? 반대가 뭐 특별, 그죠? 특별총회, 정기총회 뭐 이렇게 되겠죠. 뭐 특별총회라는 건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또 이제 총회 특별 회의를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도 정관에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.
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의 10%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, 혹은 정관에 명시된 자가 우리가 이제 회의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겠죠.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특히 이제 특별 우리가 이사회가 있다 그러면 그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10일 이전에,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야 되고, 하지만 60일 그죠? 10일에서 60일 이전이죠. 최소한 10일부터 60일 이전으로 되어 있다. 뭐 회사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만,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이사회의 목적의 어떤 이사회 회의의 그 목적이 뭐냐, 그 내용을 우리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, 하지만 이제 그 회의 자체가 이제 특별회의라는 게, 특별이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변화, 뭐 펀더멘털 체인지라니까, 펀더멘털 체인지는 회사를 팔아먹는다든지 뭐 어떻게죠, 회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, 회사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경우는 당연하게 모든 주주들이 당연하게 그죠? 통지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. 뭐 그것은 뭐 투표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주주들은 해당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쿼럼이죠. 정족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뭐 투표권 있는 자의 어떻게 돼요? 두 가지 방식이겠죠. 뭐 주로 이제 과반은 대부분 과반이죠. 뭐 다수결도 있지만, 플로랄리티도 있지만, 주로 이제 과반의 참석으로 과반의 의결로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. 혹은 뭐 3분의 1 참석의 과반 뭐 의결로 하는 경우도 있고, 이 정관에 정해져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투표권은 뭐 당연하게 주주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것이 뭘까요? 이제 주주가 이제 자기가 이제 회의 전에 이제 팔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그 주주 명부에 당시에 기록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. 뭐 일일이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팔았는지 모르니까 그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수자 자체에 대한 우리가 투표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, 그 전에 사람이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주 명부가 있고,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 그죠? 이사회 사무국에서 우리가 뭐 이제 다 보내야 되겠죠. 여기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쫙 이제 주주들한테 보냈는데 이때쯤 그죠? 이때쯤 우리가 자신의 주식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뭘까요? 뭐 결국 뭘까요? 그대로 이 사람이 이 A라 그러면 이 사람이 B고, 이 사람이 그대로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거죠.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복잡하니까 이제 원칙을 만든 거죠. 만든 거고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레코드 데이트죠. 한마디로 기록 날짜는 기본적으로 회의 이전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것도 무작정 길 수는 없고 70일 정도로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대리투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으로 appointment 폼이 있어야 되고, 뭐 사인을 받아가지고, 또 혹은 전자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, 주로 이제 대리투표자들은 이제 11개월 정도 우리가 대리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유하게 되겠죠.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뭐 본인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프록시라는 게 바로 이제 보팅 프록시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,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건 개인적으로 이제 특정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주지만,
보팅 프록시 같은 경우는 뭘까요?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여러 주주들로부터 이제 투표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한 사람일 때는 뭐 별로 아닌데 이게 수만 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이 조직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.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회사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, 영향권을 행사하는 이 보팅 트러스트죠. 보팅 프록시죠. 보팅 프록시. 프록시 보팅. 뭐 하여튼 뭐 그런 형태도 있고. 그래서 프록시 어그리먼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뭘까요? 뭐 하시라도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단 어떤 권리라든지 법적 권리라는 게 부착되어 있으면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거죠.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. 프록시 어그리먼트라는 건 바로 이제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뭐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돈을 투자했는데 권한이 있는 거죠.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부 같은 거 기록물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. 당연하게 이제 주로 이제 주 사무소에 그죠? 업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5일 정도 우리가 상대 회사에 우리가 통지를 해서 그리고 어떤 그죠? 정당한 목적에 대한 선의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기술해야 되고 또 그죠? 당연하게 그런 기록물 자체가 목적에 부합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합리적인 내용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의사의 그죠? 이사회의 그 회의록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명확한 어떤 합법적인 목적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기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뭘까요? 뭐 이런 거 간단하죠. 뭐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이사의 의결이라든지 그다음 이사의 회의록이라든지 주로 3년치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이나 뭐 혹은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말 리포트 같은 거 그죠? 연례 그죠? 보고서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뭐 이미 다 있는 거니까 볼 수 있죠. 특별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열람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5일 전에 우리가 회사에 통보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. 뭐 단지 이제 주주가 돼야 되겠죠. 그 회사에 주주가 되려면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.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 다음에 쉐어홀더 보팅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? 뭐 결국 우리가 투표를 혼자 행사하게 되면 뭐 이것도 결국은 분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어그리먼트를 그죠? 그렇죠?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해야 되겠죠. 따라서 우리가 이 쉐어홀더 어그리먼트 자체는 항상 우리가 법으로 강행할 수 있는 거죠. 뭐 기본적으로 계약성이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위반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그죠? 당연하게.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히 이제 누중된 투표, cumulative voting이라는 게 있어요. 특히 이제 정관과 규정에서는 이제 이런 cumulative voting을 우리가, 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를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그 방식이죠. 우리가 이제 그기본적으로 가중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표가 있다 그러면 100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A, B, C, D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사회를 우리가 선임할 경우에 자 이게 20이죠? 20 25 그럼 어떻게 돼요? 20, 40, 65 35가 되겠죠? 3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주
100주에 해당되는 우리가